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기적의 도서관에 가서 동학란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경술 국치 이후 절명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매천 황현 선생이 지은 동비기략을 이민수가 번역해 동학란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화변이 온다는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운수가 있고 일이 막히거나 태평스러운 것도 때로는 서로 바뀐다. 이것은 비록 시운이나 기화가 한결같이 정해진 것이어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또한 사람들 일의 잘잘못에 기인하기도 하는 것이니 대개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형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요 하루아침이나 하루 저녁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세운 지가 500년이 넘는다. 그동안 우리는 유교를 숭상해서 문덕으로 다시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처음에는 유현들이 계속해 나와서 찬란하게 삼국의 풍도가 있더니 이윽고 유림들이 갈라져서 당인들이 싸우는 판국이 되었다. 당인들의 판국이 계속 일어나다 조정이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순전히 여기에 달려서 서로 일어나고 자빠져서 결말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조 이후에는 노론이 드디어 국가의 명령을 대신 쥐어서 겉으로는 국시가 차츰 정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소위 정해졌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입을 틀어 막은 데 지나지 않고 이것이 결코 온 세상의 공공의 의논은 아니었다. 이로부터 4세기 각각 자신들의 터전을 지켜서 마치 강한 맹약이 군사를 물리친 것과 같았다. 그 중에 노론이라는 것은 대대로 왕실과 혼인을 해서 모든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벼슬하는 길에 있어서 패주로 자처하여 그 밖의 3색은 마치 자기들에게 붙어있는 것과 같이 여겼다. 이리하여 화려한 벼슬이나 중요한 자리는 노론이 아니면 얻을 수도 없고 혹시 얻는다 해도 또한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또 그들 당인 중에 시골에서 글리는 선비 중에서 조금 성망이 있는 자를 뽑아서 은일로 천거해가지고 거기서 골라서 뽑았다는 명목으로 경연의 버스나치로 써서 이 사람을 임금의 스승으로 대접하고 그런 후에 이 사람을 통칭 살림이라 불렀으니 이것으로 유자로서의 농사는 다 한 셈이다. 그런 까닭에 근세에 살림이 된 자는 노론뿐이요 노론으로서 그 업을 계승한 자는 은진의 송씨뿐이다. 이는 비유컨대 노론이 국혼을 한 것은 마치 원나라 사람의 생목과 같고 송씨의 살림은 마치 용호산의 천사의 집과 같았으니 슬프다. 또한 이상한 일이로다. 유자가 소중하다는 것은 그들의 성정을 연구하여 지식을 넓힘으로써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했기 때문이다. 그 뜻은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지 못하면 마치 자기가 저자에서 매를 맞는 것처럼 여겼고 그 예법은 임금이 부르면 수레를 준비할 틈이 없이 갔고 그 의리는 얼굴빛이 변하도록 간하여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아서 가 욕심장애도 청렴하게 만들고 게으름장애도 일어나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세의 살림이라는 자는 그러지 못하여 사람마다 솔류요 집집이 주당이라 임금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 나가지 않으니 비록 정자 주자의 도락이 있은들 국가에서 어찌 그 터럭만큼이나 효력을 거두었겠는가. 그 실상은 가장 쓸모가 없는데도 헛되이 막중한 은일을 입었고 또 세상에 혁혁한 높은 벼슬아치라도 누구나 그와 세력을 맺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혹 국가의 예법에서 의논이 미치면 반드시 먼저 아첨하여 저편의 신동을 받아
표리에서 서로 호응하여 시비를 거꾸로 들였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말하기를 송덕상은 홍구경의 사당이 되었고 홍직필은 김병기의 놀림감이 되었으며 임현회는 민규의 친밀한 벗이 되었다고 하니 이는 그 특별히 나타난 것이요 그 나머지는 알만하다. 그런 까닭에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싫어하고 못난 것으로 여겼으며 열성조에서도 또한 혹 그 한두 가지를 통촉했기 때문에 비록 일찍이 자주 물건을 보냈어도 미리 그 교만한 모함을 했기 때문에 일찍이 선주에서 퇴계 율곡과 두 송씨를 대접하는 것으로 대접하지 않았고 한때의 아름다운 것을 구경한 도구인 응문의 예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가 장차 망하려면 반드시 요악한 재앙의 조짐이 있고 난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도당을 빙자하는 것이니 요망한 말이 무리를 의혹시키지 않으면 어리석은 남녀들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까닭에 옛날로부터 간사한 도둑과 교활한 역적들은 반드시 난을 생각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요망한 말을 선동하고 도참을 조작해서 점점 침투시켜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그 옳지 못한 계획을 이루는 것이니 장손의 부수두미 및 원나라 명나라 이후 소향 100년의 교가 이것이다. 철종 말년에 이르러 장김이 더욱 그 사나움을 드러내자 백성들은 모두 이를 원망했다. 이때 경주에서 최재우라는 자가 있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천신이 난을 내린다 하여 문서를 짓고 요원을 만들고 부적과 주문을 쓰는데 그 학은 역시 천주를 존경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서학과 구별하기 위해서 동학이라 계칭했다. 그는 지리에 금산 및 호남의 진산, 금산 산골짜기를 왕래하면서 양민들을 속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계를 받게 하고 선언하기를 이 씨가 장차 망하고 정씨가 장차 일어나서 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동학을 하는 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앉아서 천주만 외고 진주를 보자 하면 장차 태평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다. 그 시작한 것은 경신 신유 사이인데 이윽고 죽음을 당해서 그 무리가 없어졌으나 제후가 죽은 뒤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더욱 미치고 혹해서 그 자취를 신기하게 꾸미고자 하여 혹은 칼이 받지 않았다 하고 혹은 날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고 혹은 형체를 감추어 죽지 않고 현재 사람으로 살아있다고 했다. 그런 때문에 그 무리가 비록 없어졌으나 그 교훈은 끝내 끊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학과 다르다고 하기에 힘써 서학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지 않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학은 땅에 묻고 제사 지낸다고 했다. 또 서학은 재물과 여색을 탐하지만 동학은 재물과 여색을 탐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무리들이 이를 믿고 마치 참다운 도학으로 알았지만 실상은 비리하고 천근하여 천주의 찌꺼기를 이어받았다고 한다. 호남의 한 도는 나라의 남쪽 울타리 솟아 산천이 맑고 수려하고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온 나라의 의식에 이용하는 근원의 절반은 호남에 의지한다. 그 지방 백성들은 제주가 민첩하고 통달하고 익숙하여 옛날로부터 호준하고 지략에 있는 선비들이 왕왕 여기서 났다. 그런 때문에 백제는 이 땅을 가지고 신라 고려와 버티었으며 견훤은 이 땅을 가지고 왕실을 막았었다. 우리나라 중엽에는 김덕령, 정충신이 모두 세상의 범 같은 신하였고 김철임, 고구경명 등 몇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빛을 내어 남들의 이목에까지 비쳤다. 그래야 세상에서는 호남의 인재가 많고 절의를 숭상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사는 백성은 편안하고 편안하면 음탕하여 간사한 마음이 생긴다. 그런 까닭에 부유한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여 사치하기를 좋아하고 협기를 가벼이 여기며 백성들의 성질이 움직이기가 쉽고 능히 인내하지를 못한다. 또 농리는 오직 수전만을 바라고 있어서 큰 가뭄이 들면 반드시 먼저 기근이 들어
좌우도의 바다가 연한 넓은 해면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간사자가 또 예부터 끊이지 않았으니 고려조에 있어서 둔산 나주의 적이 이것이다. 우리 숙종조에는 박정희 남원 부사로서 역시 토적 수천 명을 죽였고 엠술의 민요나 근년의 화적도 전라북도가 가장 심했다. 또 그 사람들이 재주와 지혜가 많고 깨달기를 잘하여 방중과 도참의 학문을 좋아했으니 단가의 권극종, 의가의 유상감, 여가의 이의신, 박상의는 근고에 있어서 모두 뚜렷이 상고할 수가 있다. 그 밖에 괴명, 풍감, 성력, 사북, 기열, 임둔의 글이 집집에 비축되어 있고 입으로 전하여 잡담을 하여 수십 년 이래로 모두 서울의 권위의 집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상학을 이야기하고 명수를 이야기하는 자는 호남 사람이 10중에 7, 8명은 된다. 또 그 땅이 재원을 점령하여 지부하기가 쉬웠다. 전주 장성 사이에는 집집마다 큰 부자여서 과거를 팔고 벼슬을 파는 길이 있으면 계책을 내어 사마를 다 주어 바쳤다. 대개 아침에 도둑질하던 자가 저녁에 귀하게 되는데 지은 죄가 이미 많으면 값이 비싼 것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과거 벼슬의 값이 날로 더욱 올라간 것은 모두 호남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또 풍속이 변하기를 지극히 하여 교활하고 반복하며 착한 사람을 모함하여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모든 환관이나 궁중의 심부름꾼 하급관리들의 집에 어두운 밤에 쫓아가서 청탁하고 부탁하여 어질고 착한 자들을 해쳐서 그 해가 딴 도에까지 가게 하는 자도 역시 호남 사람이 많았다. 이때 전라감사 김학진이 새로 부임하자 여러 장관과 사신들이 모두 전주에 모여 싸움을 그만두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소복시킨다 하고 또 조정에서 적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너무 쫓지 않고 날마다 그들의 귀하와 투순을 바라되 다만 문서만이 왕복될 뿐 술을 놓고 한가로이 모여 있었다. 이에 적들은 이를 탐지해 알고 말하기를 국가에서 싸움을 싫어하니 여러 장수들은 꺼릴 것이 없다 하고 드디어 길게 몰아 마음대로 난다니니 관리들은 도망하지 않으면 그들을 맞아 한 번도 싸우는 일이 없었다. 이에 오랫동안 동학에 물들었으면서도 두려워하여 엎드려서 관망하는 자들이 일시에 함께 일어나서 모두 도인이라 일컫고 승복을 입고 두건은 쓰지 않고 염주를 목에 걸고서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며 노새나 말을 칼에서 타지 않고 총과 칼을 잡고 무리를 이루고 진을 결성하여 산과 들에 가득했다. 대체로 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그 학문을 이름하여 도라 하고 무리를 포라고 하며 그 모이는 곳을 접이라 했다. 그 괴수는 대접주라 했고 그 다음을 수접주라 하고 그 다음은 접주라 하여 서로 존칭하는 말은 접장이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자기를 하접이라고 했다. 혹 10,000명이 한 접이 되기도 하고 혹 1,000명이 한 접이 되기도 하고 혹 100명 혹 수십 명도 역시 스스로 한 접이라 한다. 큰 읍은 수십 접이요 작은 읍은 3, 4접이다. 이들은 어지럽고 수가 많아서 마치 찢어진 솜에 불이 붙은 것처럼 어느 곳에서나 타지 않는 곳이 없고 엎질러진 수은이 땅에 베듯이 틈마다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봉준 등은 역시 둘이 형세를 알아서 단속하지 못하고 다만 서로 물어서 서포, 북포니 남접, 북쪽으로 그 연원을 찾을 뿐이었다. 대개 남은 곧 서요, 북은 곧 법이니 이때 법포라는 자는 은거에서 돌을 닦는 것을 말한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난 것은 오직 서포였는데 그 무리들은 이미 이러한 것이었다 한다. 처음에 시형이 사사로이 글을 지어서 서로 주고받고 했는데 그 중에 포덕문, 격금가, 궁을가, 강신주 등이 있어 그거를 모두 동경대전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그 글들이 지극히 비루해서 이치를 이루지 못한다. 그 강신주에서 말하기를 천주를 모시면 조화가 정해져서 길이 오랜 동안 잊지 않고 한 가지 일을 알게 된다 했고 강영주에서 말하기를 지주한 기운이 이제 이르니 원컨대 크게 내리게 하옵소서 하며 도합,
21자로 글 한 편의 강령을 삼았다. 이것을 어리석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몇 번만 외고 나면 살이 떨리면서 얼굴에 붉은 빛이 난다고 한다. 또 혹 앉아서 조금만 외는 것을 강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면 딴 생각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글을 읽어서 사리를 아는 자는 1000번을 외워도 영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어리석고 무식한 자가 아니면 배우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흉하고 험해서 난을 생각하고 거짓에 의하여 적이 되려는 자들이다. 이것을 무리들에게 전해주어 포독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창도라 하고 행도라 한다. 또 그를 쫓아 배우는 자를 수도라 하고 입도라 하고 봉도라 한다. 이를 비방하는 자를 회도라 하고 이미 들어갔다 나온 자를 반도라고 하여 이 회와 반은 모두 중한 벌을 주었다. 그 접주 외에 또 도접, 접사, 강사, 강장, 교장, 교사, 교수 등의 명목이 있으니 이는 모두 포독할 때 쓰는 것이요 성찰, 검찰, 규찰, 주찰, 통찰, 통령, 공사장, 기포 등의 명목은 모두 기포할 때 쓰는 것이다. 또 음마다 접을 설치하여 이를 대도소로 하고 한 사람의 접주를 내어 태수의 일을 행하게 하고 이를 집강이라고 했으니 이는 벼슬이 있고 없는 것을 의논하지 않았다. 도소는 또한 대의소라 일컬었고 도로에 있어서는 행군의소라고 일컬었다. 그 문자를 전하는 것을 영지라고 일컫고 그 법은 귀천이나 노소가 없이 모두 같은 상대로 절하고 읍한다. 포군을 일컬어 포사 접장이라 하고 동몽을 동몽접장이라고도 한다. 종과 주인이 모두 입도하면 또한 서로 접장이라고 불러 친구와 같이 한다. 그런 때문에 모든 산호, 여긴, 무부, 수척 등 모든 천인들이 가장 즐겨 여기에 따랐다. 을미, 개국 504년, 청나라 광서 21년, 일본 명치 28년에 청국의 기원을 처음 폐지했다. 그러나 역수의 대조선 개국 504년 세차 을미 밑에 아직도 시연서라고 세 글자를 썼으니 대개 기년은 고쳤어도 역은 아직 고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연서를 그대로 쓴 것이다. 역이라 하지 않고 서라고 한 것도 또한 옛것을 따른 것이다. 청나라 고종의 이름이 홍역이기 때문에 청나라 사람들은 역자 대신 서자를 썼다. 홍역이라는 두 글자는 가보 이전 공문에서는 모두 쓰기를 꺼려서 김홍집도 김굉집이라고 불렀다. 또 역관들에게는 현씨의 성이 많았는데 매양 중국에 들어갈 때면 원씨로 행세하더니 이때 이르러 비로소 제 성을 제대로 썼으니 이는 대개 송조의 이름이 현엽인 때문이었다. 영은문을 헐고 삼전비를 쓰러뜨렸다. 영은문은 서울 서문박 수리에 있는데 명나라 때는 연조문이라 부르던 것을 순치 이후 영은문으로 고쳤다. 이는 대개 중국 사신을 맡던 곳이다. 삼전비는 한강 삼전도에 있었는데 인조 15년 정축에 성이 함락된 후에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저들의 전공을 기록한 것으로서 고상 이경석이 그 글을 지었었다. 소위 천자가 우리나라를 칠 때 10만의 군사가 왔다는 내용인데 몽고 글자로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는 자가 없더니 이때 이르러 청나라와 끊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사대의 의절로서 모두 없애버린 것이다. 그런 때문에 모두 파괴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가지는 상용의 자손인데 팔뚝을 걷어 올리고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좋기 여러 왕대에서 당했던 굴욕을 풀고 신자의 사사로운 원수를 갚았다 했으니 개화의 이득은 어떠한 것이었던가. 이때 삼남의 비호는 차례로 평정되었으나 황해도의 동학이 다시 크게 번져서 풍천, 수안, 장현 여러 고을에서 계속해서 글을 올려 급함을 보고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감사 정현석이 늙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파면시키고 계속해서 잡아다가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었다. 청나라 위해위 유공도가 계속해서 외에게 함락되어 대종막, 유보섬 등은 죽고 정여창은 항복한 것을 약속하여
군사와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약을 먹고 죽었다. 이때 외는 의기가 양양해서 바로 북경을 범하니 이에 안팎의 계엄이 내려지고 화친을 빌자는 의논이 일어났다. 호남의적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성두환, 김덕명 등이 배임을 당했다. 이들에게 교수형을 쓰고 참형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에는 그 실형을 한스러워했다. 봉준이 형별에 임하여 크게 박영교, 서광범 역적을 욕하고 죽었다. 적의 괴수 최시영은 도망해서 끝내 체포하지 못했다. 삼남의 선무사, 초토사 등을 없애고 경영에서 출정한 장졸들도 모두 차례로 소환했다. 동비의 화는 온 나라에 번져서 이웃나라의 원조를 부르기에 이르러 평정했으니 되게 큰 난이었다. 지역을 지킨 신하로서는 이승우, 민종열, 조원식 같은 자와 초야의 의료로서는 박봉양, 맹영재 같은 자가 있었는데 법에서 마땅히 녹훈해서 권장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으니 식자들이 원통이 여겼다. 이때 조정의 국면이 새로 바뀌어 날로 어찌 될지 모르는데 외인들은 또 비밀이 국명을 졸라서 오직 우리가 의리를 생각하여 분반할까 두려워하여 기어코 아주 더럽혀서 지워 없애려 했다. 이에 시베들은 그들의 뜻에 속아서 한 사람도 녹훈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었고 김홍집도 또한 그러했으니 식자들이 원통이 여겼다. 여기서 매천과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